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며느리 쉽게 하기입니다. 지난번에 시어머니 쉽게 하기 했었죠? 네, 이제는 반대입니다. 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쉽게 하기였다면 지금은 시어머니 입장인 나로서 내 며느리 쉽게 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며느리가 나한테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며느리한테 원하는 것, 그리고 실제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진짜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원하는 것. 네. 아세요? 잘 아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첫 번째가 좀 간섭 좀 안 했으면 이겁니다.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두 번째, 나나 아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려고 안 했으면, 네. 세 번째, 아들을 엄마인 나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인 나로부터 떼어놓고 싶다. 네, 이것도 좀 섭섭하시죠? 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나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 테니까 좀 내버려둬라. 간섭하지 말아라.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며느리들이 많더라고요. 본인도 잘하려고 했다 그래요. 네, 시간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며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가족 대소사에 나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특히, 얄미운 신우나 동서하고 좀 안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 지가 아쉽거나 어려울 때는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원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지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지 방식으로 도움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이제 시어머니로서 나는 뭘 원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며느리가 내가 아들을 잘 돌봤듯이 그러니까 남편을 잘 돌보고 또 아이들도 잘 보기를 원한다. 네, 두 번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소상히 좀 알고 싶다. 세 번째,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내 며느리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요, 차별로 느껴져요. 며느리한테는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맛있는 반찬을 갖다가 자기 아들 주고, 그 다음에 손주를 줘요. 그리고 며느리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차별이죠.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전혀 차별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늘 그래왔고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 아들, 자기 자녀, 자기 남편한테는 꼭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네 번째,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따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고요. 다섯 번째, 내가 주는 것을 감사히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정성스럽게 그래도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니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족 대소사에 나만큼 헌신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명절, 제사, 생일, 경조사 이럴 때는 꼭 참석해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며느리가 원하는 것, 또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데요.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다가가면 갈수록요, 며느리는 도망갑니다. 점점 멀어져 가죠. 내가 전화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합니다. 세 번째, 아들도 점점 나한테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며느리는요, 내 딸만큼이나 집안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요, 그래도 다른 거 내가 가르쳐 주려고도 안 했지만은 며느리는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헌신을 가르치면은 차별과 구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이 키우는 방법이 나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손주들 이렇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기겁을 해요. 근데 거꾸로 내가 며느리가 손주한테 하는 거 보면은 나도 기겁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서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키우는 방법이. 또 섭섭한 게요. 아들한테 집안일을 시켜요. 나는 내 남편한테도 안 시켰고 내 아들한테도 안 시켰는데 이 며느리가 내 아들한테 집안일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아들을 그렇지 않아도 밖에 나서 돈 벌려고 힘든 아들을 갖다가 혹사시키는 것으로 느껴져요. 8번째, 내가 아들에게 더 집착하면 내가 내 아들에게 더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내 며느리도 자기 아들한테 더 집착을 해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대물림이라고요. 네,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집착하고 다시 며느리가 자기한테 집착하고 이게 이제 대물림이 돼서 한국 가정에는 이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나하고 며느리 사이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나로서는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 서러워서 며느리가 저렇게 잘못하는데 호소하는데 이거를 아들한테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더 꼬여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며느리 쉽게 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내 아들에 대해서, 내 손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알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며느리 알아가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오면은 내가 먼저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가르치지 마세요. 묻기 전에는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면서 묻기 전까지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가르치지 말고요. 너는 어떻게 했니? 또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의견을 물으면은 내 며느리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아가기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 며느리 받아들이기입니다. 네, 내 며느리는요, 이미요, 나하고는 다른 세대에 태어났어요. 아마 이건 많은 그 시어머니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미 젊은 세대들이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른 세대로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내가 키운 내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의 가정은 내 가정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에서 온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잠자코 계시라는 건 아니고요. 내 의견을 표현을 하되 선택은 며느리가 하게. 우리가 이제 오래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이게 방법이야, 이게 맞아, 이렇게 믿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이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며느리 세대들은 그거가 이게 맞는 거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앙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나는 예를 들면은 교회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믿는데 뭐 며느리는 그냥 뭐 종교는 관계없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의견이 이렇다라고 가르쳐는 주되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기만 하기입니다. 이건 뭐 이미 많은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네, 어차피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만큼은 조금은 그걸 기대하시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아들한테 내가 주기만 했듯이 며느리한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주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아이 키우는 법 가르치지 않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며느리가 잘 몰라 해요. 아이 키우는 법을요.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먼저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가족 경조사에 뭐 어떤 이유든 안 오려고 해요. 네, 안 온다고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우리 가족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뭐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 마음이 안 맞는 게 있고 뭐 종교가 안 맞는다든지 신앙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라는 거죠.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모였으면 좋겠지만 다 모이지 않는다고 그게 꼭 화목하지 않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화목하게 하려고 갈등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죠. 네, 여덟 번째,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며느리랑. 네, 그러니까 아들을 개입시키진 말라는 거죠. 아들한테 내 하소연을 하거나 내가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도 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결을 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며느리들이 이걸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리고 이런 관계에서 이걸 해결하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이가 뭐 차이가 있던 어떤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해 보시라는 거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아홉 번째는 아들 독립시키기입니다.
이걸 이제 바통 터치라 그래요. 바통 터치. 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다 이제 이 돌보고 책임지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요. 며느리한테 바통 터치를 하라는 거죠. 알아서 하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하시려면은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동안은 정말 내가 헌신하고, 처음에 결혼하고 남편한테 헌신하고, 아이 낳고 아이들한테 헌신했잖아요. 아들한테 헌신하고, 이제 그거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시작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어머니들은요, 뭐 50대 말 60대 되게 이 정도 아니겠어요? 앞으로도요, 거의 뭐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이 아마 25년,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동안 헌신한 게 20, 30년인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40년이거든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나의 새로운 삶, 새로 시작하기. 자, 이렇게 새롭게 며느리 쉽게 하기 한번 시작해 보겠어요? 며느리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거꾸로요, 내가 너희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끼리 잘 살아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점점 더 다가옵니다.